근데 그게 강의하는 사람하고요. 맞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 나왔네 라고 생각했지만 시험 보신 분들은 이게 그거였어 라고 말한다고요. 는 그걸 대비하는 거죠 사실. 예. 근데 7월달 정도 되고 나면은 공법을 꽈락 걱정을 해요. 40점이 안 나올까봐. 원래 보던 교재를 보면 뭐 1시간 보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끝내지? 그래서 사악한 공안을 낸 게 이제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하루면 끝나요. 하루만 끝나는. 깜이었죠 그 당시에. 40점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한다는 것에 있다.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다. 인생의 많은 실패자는 포기를 했을 때 그들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1000번이 넘는 실패 끝에 백열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합격에 정말 가까이 와 계신 여러분들, 공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험장까지 들어가시고 그리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부족한 점수와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리는, 여기는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메꾸라 시즌 2 그리고 2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꾸라 쫑디 DJ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특급, 초특급,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던 초특급 초호화 게스트를 모시고 메꾸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가랜드의 핵인싸, 메가랜드 핵인싸 이상곤 교수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8학 공유공법 이상곤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만나 뵙는데요. 자주 안 불러주네요. 안 불러주는 게 서운한데 두 번째 왔습니다. 오늘 좀 재미난 시간 함께 지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섭외가 진짜 힘든 분인데 또 두 번째 섭외를 성공했습니다. 아마 또 깜짝 놀라셨을 텐데 우리 꿀성대, 동굴성대 민법의 최희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법 강의하는 최대입니다. 예. 두 번째 뵙게 되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반팔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많이 이제 7월달 되니까 더워요, 그죠? 맞아요. 네, 엄청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이성훈 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야 뭐 맨날 뭐 그냥 강의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수업하고 이런 거밖에 없죠. 원래 좀 엘리트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엘리트가 왜 나오지? 갑자기 강의 준비하고 엘리트니까 뭐 이거 좀 맥락이 비약이 좀 이상한데. 뭐 열심히 한다 그 얘기죠. 열심히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최희대 교수님 정말 제작진의 엄청난 삼고초려입니다. 삼고초려. 그치. 안 나온다고 설득 끝에 출연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심지어 메꾸라 촬영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다는데 메꾸라 두 번째 촬영 소감 어떠신지. 예. 매우 기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상훈 선생님 나온다 그래서 이상훈 선생님 워낙 재미있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옆에 묻어서 박수나 칠까 하고 나왔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멀어서 못 간다 그랬대요. 그러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상인 팀장이 데려가겠다. 할 말 없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오시죠 이러던데. 바로 꺼냈지. 사고치고 안 했는데. 근데 나오실 때마다 너무 잘 해주시고 또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왜 안 오시려고 하는 거죠? 왜 안 하시려고 했습니까? 제가 원래 낯가림이 심해서 이렇게 난 처음 뵀을 때는 되게 조용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 되게 많더라고. 엄청 많으세요. 말문 터지면 형보다 말도 많아. 말문이 잘 안 터집니다. 상당히 좀 수다쟁이더라고. 두 분 대화하시는 걸 봤는데 와 아주 뭐 진짜 앉아. 완전 저기 내가 말할 시간이 없어. 100분 토론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곤 교수님은 이제 네. 최근 이 수강 후기, 네. 이상곤 교수 수강 후기에 이걸 제가 읽으면서도 좀 많이 좀 그런데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메가랜드에서 가장 잘생긴 멋쟁이 교수님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긴 해요. 이상곤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 이렇게 이상곤 교수님의 매력이 좀 빠지는 퉁덩 빠지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어떤 매력 포인트. 이게 아무래도 뭐 뭐라고 동질감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동질감 뭐지? 아줌마스러운 아줌마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아.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남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재수없어 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쟤 뭐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매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뭐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이제 뭐 친근하게 물어보는 거죠. 고압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물어보고 모르면 혼내는 게 아니라 모를 수 있죠. 뭐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근데 거에 대한 부분 아닐까요? 제가 한번 그 기회가 돼서 이렇게 우리 이제 쌤들 수업 시작하는 멘트 있잖아요. 그걸 다 한번 봤거든요. 다 한번 봤는데 한가하구나. 뭐 저는 이렇게 툭툭 치고 자 인사합시다 하고 인사를 하고 뭐 최대 교수님은 뭐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놀이동산처럼 미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박수 치고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하거든 나는. 그러니까요. 네.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렇죠. 그런 근데 게 수험생들이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즐겁잖아요 일단 공부 재미없는데 계속 뭐 우울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우울해지니까 시작할 때 좋게 해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수험생들한테는 좀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좀 친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우리는 좀 친하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애들한테도 이렇게 좀 말을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아. 약간 그 수업할 때 분위기랑 좀 사뭇 다른. 그치, 이건 일이니까. 일이라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물론 상당히 유쾌하시고 이렇게 밝으신 분은 맞지만 수험생들은 유독 좀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근데 느낌. 공부하느라 힘드시니까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뒤지지 않게 뭐 최대 쌤도 보면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최대 쌤은 그냥 가만히 존재 자체가 내가 뭐가 좋아요? 되게 어떤 분이 지루한 거? 돌려깎인가 이거? 그게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매력이래. 동굴 보이스로 편하게 깔아주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죠. 최대 교수님은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하고 또 저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최대 좋아하는 사람은 결이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그치. 우리 좋아하는 사람 좀 천박하고 왜 그래? 퀄리티가 그 고퀄리티. 고퀄리티야. 그렇죠. 게다가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한번 뱉으면 그때부터 신뢰가 쌓이잖아요. 우리 말을 안 믿는데. 최대수 교수님은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강의할 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외모적인 노력 같은 건 있습니까? 외모적으로 이제 노력. 외모적으로는 거의 없죠. 바른다던가. 그렇지. 전혀 바르지 않고요. 화장 안 하십니까? 전혀 안 합니다. 아. 네, 전혀 안 합니다. 선크림도 안 바르십니까? 안 바릅니다. 안 바릅니까? 네. 우리는 바르고 온 건데. 발라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바닷가에 가도 안 바릅니다. 진짜?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노력 전혀 안 하십니까? 이 수험생들한테. 해야 되는데 예. 나이도 점점 먹고. 예. 근데 아직 옷도 좀 옷 사는 것도 저는 이렇게 제가 가서 뭐 이렇게 사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보통 맞아, 우리 그거 하자. 가면 한번 이렇게 셋이나 넷이서 네. 쇼핑 한번 같이 가자. 저는 쇼핑 가면 제일 매장에서 문 입구에서 가까운 의류 매장 한 군데서 이거 주세요 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그걸로 한 1년 입고 그런 식이어서 종호도 그렇고 이 세생도 그렇고 좀 코디를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 보는 거. 좋아하지. 보는 거 좀 좋아하시. 이거 한번 입어봐요. 이런 거 되게 좋아. 가야겠네. 그리고 제가 뭐 이건 가까이서 본 건데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가격 흥정도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백화점에 정찰제가 아니에요. 깎여. 백화점에서도 백화점 게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도 딜을 이거 살게요. 이거 해줘요. 해줘. 이상훈 쌤은 수험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성의 매력을 가지기 위해서 외모적으로 하는 노력이 있다면? 요즘 다들 뭐 아시겠지만 뭐 수술도 많이 하고 뭐 성형수술 성형수술 하고 이렇게 뭐 성형수술 한 거예요. 어디? 머리. 머리 한 거고 뭐 등등등. 요즘에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셨잖아요. 다이어트도 많이 했죠. 다이어트 한 지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2년 넘어가죠. 이제. 넘어가죠. 최종적으로 몇 킬로 빠지셨나요? 17? 그렇죠. 지금은 81 정도 나가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람 놀라가지고. 놀라죠 이제. 그 옛날에 떠든 사진들 본 사람 놀래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보지 지금. 옛날 사진 본 사람. 맞습니다. 야 오늘 촬영 길어지겠다. 꿀팁, 꿀 정보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뻔뻔한 광고 타임입니다. 뻔뻔한 광고 타임. 바로 메가랜드의 특강 시리즈인데요. 마침 여기 나와 계신 교수님들이 이제 7월 달에 개강하는 특강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특강들을 조금 소개해 보는 시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상곤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과락 탈출 특강이에요. 과락 탈출 특강. 대부분들이 7월달 정도 되고 나면은 공법을 꽈락 걱정을 해요. 40점이 안 나올까봐.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원래 보던 교재를 보면 뭐 1시간 보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끝내지? 민법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악한 공안을 낸 게 이제 종호쌤이랑 얘기를 해봐가지고 서로 합의를 봐서 이제 내가 어드바이스를 듣고 만든 게 꽈락 탈출 특강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목표는 이제 24개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꽈락 40점을 넘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하고 같이 이론하고 넣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3번 정도 진행됐는데 대부분 다 그 안에서 적어도 16개는 24개 테마에서 그러면 40점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죠. 한 4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용을 반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대상자들은 이제 기존에 뭐 우리 이상훈 교수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당연하죠. 다른 이렇게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메가랜드에서 수업을 강사분들도? 다른 강사분들 듣던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내용이기 때문에 딴 사람 수업을 들었어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필수 암기에 대한 필수 문제만 반복해서 한 10번을 본다면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건 당연히 맞추겠죠. 뭐 구성은 그러면 이론 구성 위주의 구성 베이스입니까 아니면 문제 베이스입니까? 그러니까 한 테마당 한두 문제씩 있어요. 그 이론 하나에 이론 하나, 테마 하나에 테마 하나에 한두 문제씩. 한두 문제씩. 하나, 2개 정도.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24개 정도 테마 가지고 한 30개 가까운 문제?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이제 하루 정도 내용 돌리는 거죠. 그럼 뭐 강자 수는 한 7강 정도 됩니까? 6강? 6강 그 정도. 정도.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막 마음 먹고 들으면 하루면 끝나요. 하루만 끝나는. 그리고 실강은 노원 메가랜드 학원에서 진행하니까 7월 30일 날. 동참하는 분이 꼭 들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야 그렇지. 되겠네. 같이 공부할 것도 많은데 꽈락 넘길 수 있으면 그렇죠. 사실 공법은 고득점을 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예, 꽈락 넘겨서 50점 가까이만 가면 충분하니까. 035에서 과학 탈출 쳐봐도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합격하신 후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하지 마시고 거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요번에 제가 시간 좀 있어가 다시 또 리셋을 좀 했어요. 리뉴얼 좀 했으니까 더 보기 좋게 편집해 놨으니까 막 보시면 될 겁니다. 과락 탈출은 뭐 여기 공법 중개사법에서 좀 약간 고득점 전략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공법에서 면과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상곤 교수님의 과락 탈출 특강, 과락의 탈출을 보는 특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찐만 하지 말고 꼭 들어요. 꼭. 찐만 하지 말고 꼭 들으라고요. 꼭 말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판례, 판례 특강입니다. 수험생들이 민법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당연히 판례인데 그 판례들만 모아서 하는 판례 특강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이제 7월 달이 되면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우리 최희대 교수님의 판례 특강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례 특강은 어떤 특강인지 제목에서 대충 유추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럼 민법에서는 판례 출제 빈도가 80% 정도 되니까. 그러면 맞네. 뭐 네. 한 서너 문제 정도. 그렇죠. 되네. 예전에는 모든 학원들이 판례 특강이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판례 특강은 짧게 진행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2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점점 짧고 맞아요. 간단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학원들이 거의 다 판례 특강 다 없앴어요. 우리 메가랜드만 꿋꿋하게 하는 거고. 그래요? 예, 또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주에 한 아침 10시부터 한 6시까지로 간단하게 끝내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례 특강을 그렇게 끝내버리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예, 그냥 툭툭툭툭 하다 보면 네. 건너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쭉 꾸준히 해왔던 게 힘들지만 2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판례 특강이라 하더라도 뭐 조문 없는 판례는 없으니까 맞지. 또 판례만 하면 또 공부 얼마 안 되거나 또 초심자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하다 보면 이제 조문이랑 같이 연계해서 판례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아주 뭐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을 들으셔야겠지만 그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한 뭐 일순환 되신 분들은
한번 2주에 걸쳐서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민법 한 바퀴 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2주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조문과 판례를 함께 정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을 쭉 들어왔던 수험생들이 약간 민법을 갖다 한번 총정리해 볼 그쵸. 때, 해볼 때 또 예. 판례만 이론은 판례 특강이지만 판례만 있는 게 아니고 조문과 연계, 또 예. 시너지도 좀 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조문을 알아야지 판례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조문에서 나오는 게 판례니까. 그러니까. 조문 해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 민법은 특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문을 모르고 판례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정규 커리큘럼을 자대로 따라오셨던 분들 민법 한번 정리하시는데 우리 판례 특강 요즘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꿋꿋하게 우직하게 진행하고 계신 난 판례 다 하는 특강을 줄 알았어. 그러게요. 예전 다 했죠. 예전에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대체로 이렇게 단기에 끝내는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오전 수업만으로 끝낼 수 있는 거 이런 위주로 가죠. 아니면 중간에 뭐 3강짜리 뭐 이런 걸로 예, 많이 예, 가시더라고요. 판례도 다른 학원들 보면 그 재밌어 하는 거, 약간 좀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딱 내세워서 하고 끝나요. 근데 그거는 듣기에는 재밌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험 적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판례 특강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희대 교수님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이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네, 없으니까. 그렇죠. 판례 교재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교재는 한 몇 페이지 정도로 봐야 됩니까? 교재는 뭐 100페이지 조금 넘는 정도. 오, 좋다. 조문까지 좀 같이 이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2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강좌 수는 한 14강에서 16강 정도로 보면 그 정도. 14강에서 16강. 거의 뭐 정규 한 달 정도. 그렇죠. 나오네. 어쨌든 범위는 전체 범위니까 그죠? 전체 특별법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특별법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판례 특강. 난 민법 잘하시는 분 멋지더라고. 멋지죠. 섹시하기도 하고, 확실히. 섹시는 모르겠는데. 섹시. 법 잘하시는 분들 보면, 다 우리 수험생들도 뭐 다 느끼시겠지만, 법 잘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더 지적으로 맞아.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지.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도 좀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지적으로. 지적으로. 예. 약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럭셔리하게. 럭셔리하게.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강좌. 그러니까 우리 공법쌤의 과락 특강, 과락 탈출 특강 많이 이제 한번 여러분들 그 과락 탈출용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 민법의 80% 이상이 판례 출제가 되니까요. 이번에 판례 정리하는 시간 꼭 한번 가져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몸은 특강도 많고 공부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예.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형이 이제 그것도 해주셔야지 내가 몇 번째 이런지 네, 기다리고 있는데. 예. 잠깐만. 잠깐. 예. 종호생도 광고할 특강이 있지 않나요? 예, 뭐 저도 뭐 수특감인지 뭐 감독감인지 뭐 있는데 예. 왜 쫑디는 광고 타임 못 가지나요? 제가 잠시 DJ 자리 받을 테니까 종호쌤 마음껏 광고해보세요. 그러면 뭐 인사를 하실래요? 여기 오셔가지고.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부메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한다. 오늘 새로운 DJ로서 꼰디가 이종호쌤 모시고 특강 광고 타임 갖겠습니다. 종호쌤 뭐 요번에 예, 수특감인가 안녕하세요. 네. 뭔가 좀 특강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뭐 하는 특강이죠? 수투감이란 건 수요공급 투자 감정 평가를 줄임말이고 부동산학은 사실 이제 8개 편 중에서 이 8개 편이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수투감에 문제가 좀 집중돼 있고 여기서 한 40% 넘습니다. 43%. 오, 꽤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계산 문제가 10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수요공급에서 2개, 투자론에서 2개, 감정 평가에서 2개, 계산 문제가 여기서 6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꽤 많이 나오네.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반드시 들어야 되겠네요. 반드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왜 안 듣죠? 더 많이 듣습니다. 많이는 들으시는데 이제 그 특히 좀 늦게 이렇게 시작하셨던 분들은 정규 과정을 다 소화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론 수요공급 쪽에 좀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오고 하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제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도 제가 원래 그 수투감 특강들은 웬만하면 제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도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안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교재는 시크릿 노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교재가 몇 페이지예요? 그 교재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두껍네. 그걸 2번 진행을 해요. 수투감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론 총정리할 때 또 그 교재를 한 번 더 써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단권하기가 상당히 좋은 교재니까 수험 후반부 단권화 작업은 시크릿 노트 지금 수축암 교재 특강 가지고 단권화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로 본다면은 그림책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초반부에 내지 않았던 이유가 초반부에는 이제 약간 기본서나 아니면 뭐 요약집이나 이쪽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 쪽에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개념이 서 있는 상황에서 단권화하는 교재로 쓰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취지에서 참 여러분 단권화 작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 권 책 보는 사람 치고 붙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권 가지고 단권화해서 몰아줘야 돼요. 반복해서. 수도감이 그런 걸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괜찮은 좋은 교재네요. 브라보. 굉장히 좋은 교재군요. 와, 진행 정말 잘하시는데. 진심을 다해. 저 이 자리 오니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예. 그렇지. 예.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편하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진행 한번 해보시죠. 아니죠. 돌려줘야죠. 예. 여러분 모두 다 수도감 특강 많이 들으시고요. 예. 단권화 요약 쓸 수 있는 거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희대 교수님의 판례, 그쵸. 그다음에 정호샘의 이상권의 수투가. 수투가, 이상권의 과락 과락 탈출. 탈출. 하여튼 뭐 그럼 특강 소개는 이렇게 그렇죠. 마무리하고요. 예.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방영되는 시점이 7월, 8월 달인데 한창 예상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상 문제 어떻게 보면 자칫 스킵하고 넘어가기 쉬운 예상 문제 풀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면 최희대 쌤은 7, 8월 달 학습 전략의 예상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보통 어떻게 말씀하세요? 공부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한데 예상 문제라는 게 뭐 새롭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기출을 기본으로 약간 바꾸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 사실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예상 문제 풀이가 잘 되면 기출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러면 예전에는 모든 학원에서 예상 문제 풀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네. 기출은 당연히 하는 거고. 필수 근데 과정에서 바뀌었어. 근데 그게 기출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예상 문제 풀이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기출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예상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또 거꾸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그러면 좀 이렇게 조금 더 세분해서 한번 여쭤보면 그건 어떨까요? 이게 두 분 생각이 궁금한 게 그 과목별로 어떤 과목은 예상을 소화하고 어떤 과목은 예상을 좀 이렇게 스킵한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뭐 다른 가치관 다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개인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된 것이 다시 기출되어지는 게 8, 90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8, 90까지. 8, 90. 80. 근데 공법이나 세법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음. 공법은 솔직히 말하면 나왔던 부분이 다시 나올 확률은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출의 기본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없으시면 문제백선에서 예상을 집어넣거든요. 그렇죠. 문제백선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예상 문제만이라도 소화해 주시는 게 2차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목별 2차를 어떤 과목은 듣고 어떤 과목은 스킵한다. 이런 1차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뭐 이성훈 선생님 얘기처럼 민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출 지문이 한 80% 나와요. 근데 그게 강의하는 사람하고요. 맞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 나왔네 라고 생각했지만 시험 보신 분들은 이게 그거였어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 풀이는 그걸 대비하는 거죠, 사실. 예,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맞출 수 있느냐. 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상 문제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와 그냥 모의고사를 칠 때 점수 편차가 엄청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은 거의 한 80점까지 외운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거야. 기출 문제 공부는 게 아니고 심지어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답이 1번이야. 결혼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맞아. 요거 답 3억 5천이야. 답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아는 것처럼 착각이 너무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응용력이 자꾸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예상 문제로 가셔서 사실 예상 문제도 완전 기출 베이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사실은 몇 회 때 나왔던 기출 문제 여기 1번, 2번 지문과 저기 몇 회 때 나왔던 3번, 4번 지문과 또 몇 회 때 나왔던 5번 지문을 이렇게 믹스해서 아니면 원래는 그냥 옳게 물은 문제를 틀리게 낸다든지 틀린 문제를 박스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형태를 좀 바꾼 문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맞아. 특히 응용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출문제 답만 외우시는 분들 분명히 뜨끔하죠. 맞아요. 그런 분들은 예상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테마, 이 특정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아까 응용력 떨어지시는 분들 첫 번째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차만 하시거나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특히 2차만 하시는 분들은 60점 목표로 공부하시면 안 되잖아. 2차만 하시는데. 그렇지. 그러다가 뭐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응용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늦게 오셔서 1차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올해 1차만 공부를 하셨는데 안 돼버리면 내년에 동차를 또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요. 정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는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자는 취지에서 2과목밖에 안 되니까 예상 과정 한 뭐 32강 민법까지 합치면 64강 정도 이러면 1년에 남은 기간 동안에 64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이걸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시간 허비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1차만 또는 2차만 이렇게 이 특수한 환경에 처해지신 분들은 이상 문제 풀이 과정을 응용 과정을 꼭 한번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만약에 1차만 올해 준비할 거다, 2차만 준비할 거다, 그럼 당연히 들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이 분들. 있으신데. 예. 그리고 또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본 게 7, 8월 달 학습 전략. 일단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동차로 이제 공부를 쭉 해오셨던 분 첫 번째. 그 다음에 1차를 갖다가 최근에 갓 진입하신 분들 이제 남은 4개월 전략 그리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의 나머지 4개월 마무리 전략 이렇게 나눠서 한 개씩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동차로 공부하셨던 분들, 동차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나머지 4개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우리 최희대 교수님이 한번 7, 8월 학습 전략. 이제 동차로 하셨던 분들은 일단 그 특성상 우리 시험 특성상 초반에는 1차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2차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점수 차이가 편차가 네,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2차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1차를 계속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법이나 개론이 70점, 80점대를 끌어올렸어요. 그럼 완전히 손을 놓고 2차만 하세요. 맞아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안 돼. 특히 베리 덴저러스. 네. 그러니까 작은 시간이라도 계속 꾸준히 봐주셔야지 맞습니다. 아예 손을 접어버리면 그냥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휙 날아가고 나중에 9월 달에 모의고사 같은 거 오면 당황해요. 맞아요. 점수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이러면 1차가 안 되면 2차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또 부랴부랴 하다 보면 공부가 맞아요.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2차를 많이 하셔도 지금 1차도 꾸준하게 시간 배분을 하셔가지고 같이 계속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그 공사문화 이렇게 우리 질문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다는 말이 쌤 제가요 11월 12월에 민법 끝냈고요. 1월달에 개론 끝냈어요.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좀 들을까요? 그 지금 물어봐요. 내가. 미쳤네. 그럼 절대로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월화수목금토 요일별 과목을 정해놓고 꼭 그날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 들어오면 완전히 일회이죠. 다 까먹어요. 맞습니다. 다 지워져요.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1차 갓 진입하신 분들,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일단 환영합니다. 이 바닥에 들어오신 거를. 어둠의 그림. 이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일단 환영하고.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오셔가지고 뭐 10월 달에 진행했던 개념 2회 보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에 진행했던 뭐 개념 완성 이런 걸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과감하게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건너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너뛰셔야 맞아. 되고 자 일단 필수 과정 소개드립니다. 필수 과정 메모지 꺼내시고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첫 번째 1월 달, 2월 달 시작한 기본서로 하는 기본 이론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 근데 저는 1, 2월 달 기본 이론만 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1, 2월 달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서 약간 진도를 약간 따라가게 만들면서 기출을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4개월은 단기간이니까.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하고 5, 6월 기초 이론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론 총정리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 총정리 그리고 이론 총정리 특강 그리고 족집게 백선 이렇게 4가지 정도 강좌 중간에 예상은 경우에 따라서 넣든 빼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번 남은 기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게 시작하신 만큼 남들보다 2배, 3배 정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수험생들마다의 사정과 처해진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은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강사마다 다 뭐 인스타고 다 밴드 있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들어와서 남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쉽게 남길 수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안 잡아먹어요. 왜 질문을 안 하죠? 질문을 해요. 자꾸 얘기하지만 같은 공부하는 동료한테 물어보지 마요.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생한테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제가 2차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 2차만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2차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중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도리 한번 타보되니까. 예, 여쭤볼 건데 이 작년 1차를 합격을 해놓고 지금 2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맞아. 7월 달에. 예, 예. 그분들한테 일단 한마디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6월 달 들어오시면서 지금 동호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차 먹고 2차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급 질문이 많아져요. 맞아요. 갑자기 막.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제 들어왔는데 뭐 들어야 되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방법은 있어요.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붙어야 되죠. 일단은 머리가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네. 1차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기본이론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생이니까 2차는 완전히. 그러면 이제 기본이론과 기출과 마지막 백선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기본이론, 기출과 백선.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꼽는구나. 그러니까 백선은 이제 예상문을 따로 볼 수 없으니까 예상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백선이거든 사실은.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공법 같은 경우는 과락탈출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기본이론, 기출, 백선. 유사한 들어야 되고요. 나머지 특강은 필요한 분은 주말 좀 들으시면 좋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쭉 과정을 이어오신 분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정을 좀 쭉 이어오신 분들은 7, 8월 달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물론 뭐 따라오면 되겠죠. 예. 따라오면 돼요. 예. 원래 작년에 1차, 2차 같이 하다가 그렇지. 1차만 되신 분들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7, 8월 예상 문제 들어오시면서 그냥 동영 모의고사 보고 이론 특강 백선 들으면서 또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과학 탈출 들으시면 완전 베이스는 깔리겠죠. 세모고 과학 탈출기도 들으시면서 시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그럼 친절하게 바로바로 답변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처해진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컨설팅이 나간다라는 거. 근데 정확히 말 안 해요. 비밀이 많아요. 그렇지만 숨기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공부했고 뭘 했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5년 전부터 했고요. 이래서 괜찮아요 그것도. 그래, 맞아. 붙는 게 중요한 거지 뭐 5년 전에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질문하실 때 제가 어제도 그 질문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커리큘럼을 좀 짜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컨설팅 의뢰군요. 그러니까 비용이 유발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개개인의 커리큘럼을 짜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짜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맞을 것 같다. 그 전에 사전 정보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 여기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를 그렇게 한번.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미팅 한번 합시다 우리. 미팅을. 팬클럽처럼 해가지고서 커리큘럼을 짜줍니다. 종호와 상곤이다. 희대와 함께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형 위험해. 그러면 것 같은데.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7월달, 8월달 마무리 정리는 일단 이제 아까 최대쌤 얘기하셨듯이 동차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차의 비중을 늘리시는 건 맞지만 1차를 갖다가 완전 식음을 전폐하듯이 전폐하시면 안 된다. 1차를 어느 정도 아까 우리 특강 소개해드렸지만 뭐 판례 특강이라든지 수두감 특강 같은 것들을 갖다가 중간중간 들으시면서 2차에 좀 비중을 늘리시자. 일종의 생명 유지 장치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인공호흡 같은 거 아니어도 그렇죠. 준비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갓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전혀 없으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개념 이해나 개념 완성의 어떤 인문적 성격 강의를 들으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1월달, 2월달 기본 1호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상을 놓고 빼고는 선택의 여지로 남겨두지만 마지막 이론 총정리랑 백선 과정은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본, 기출, 백선. 그리고 2차를 지금 이제
강심장이죠. 작년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진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상호 쌤이 얘기하셨듯이 기본, 기출, 백선 요 세 개 과정은 꼭 그러니까 1차만 하시는 분들, 2차 하시는 분들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에 2차만 쭉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득점자들이 많으세요. 2차만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나머지 커리큘럼을 그냥 정규적으로 소화를 하시고 혹시 중간에 이렇게 조금 내가 점수가 좀 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공부한 거 무조건 어떻게든지 잘못됐을 거니까요. 중간중간 교수 Q&A를 좀 활용하시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시간 없지만 시간 있어요. 1차 시험 붙고 2차가 안 됐다가 다시 1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다시 1차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좌절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 됩니다. 고득점으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합격이 늦어지는 거지 합격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뭐 더 오래 걸리냐 들거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운 빠져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 멘트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합격 근처에 다 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와 있어요. 조금만 더 이제 정규부 오른쪽으로 우리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이렇게 범위를 갖다가 레인지를 갖다가 오른쪽 조금만 옮기기 위한 노력.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랜만에 만난 교수님들 근황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뻔뻔한 광고 타임도 가져봤고요. 심지어 우리 7, 8월 학습 전략까지 케이스별로 다 굉장히 소개를 좋은 내용이었어요. 해드렸습니다. 꼰디가 마무리 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메가랜드 꿈꾸는 라디오. 메가랜드는 여러분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만나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용어 해설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왜 안 하세요? 해제. 해제. 자의 분야에 대해서 해제해 주시니까 너무 있어 보여요. 맞아요. 섹시. 이해되네. 이거는요. 상대 교수님 담당 과목의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름하여 입장 바꿔 풀어봐. 민법은 일반법이고 네. 다른 법은 특별법이라서 연마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시원했는데 한자락 깔아놓고 부부 사이에 명의 신탁이 일반적으로는 뭐 인정된다고 본다.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뭐 조세 포탈, 강제 집행 공부했네. 이 반칙이네. 반칙이네.